네, 2025년도 메디케어를 설명드릴 텐데, 많은 질문 중에 메디케어를 해외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페널티, 메디케어를 네, 제때 신청하지 못해서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부과되는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점 네, 고려해서 내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해외에 있는 경우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네, 해외에 계신 사이에 파트 A와 B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이미 메디케어 파트 A를 가지고 계시다가 해외로 다시 나가시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해외에 계시면서 메디케어 A, 뭐 B 신청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A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파트 A, 그러니까 프리미엄 프리 파트 A를 갖고 계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파트 A를 프리미엄을 다달이 돈을 내시고 네, 유지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프리 메디케어 파트 A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서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시면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프리미엄 프리 메디케어 파트 A의 경우에 대해서는. 하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해외에 계셔서 뭐 거기서 해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즈음에 엘리지빌리티가 생겼을 때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하시면 SEP가 열리고요. 네,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파- 프리미엄 프리 메디케어 파트 A니까 이 경우는 이제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돼서 프리미엄 프리 파트 A를 신청하지 않았고 뭐 1년 후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 프리 메디케어 파트 A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으로 들어오셨을 때 3개월 안에 네, SEP가 열리고 그 기간 동안에 네, 메디케어 파트 A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그 US 테리토리,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아니면 버진 아일랜드, 괌, 아메리칸 사모아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네, 노던 머리나 아일랜드 중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에서 자동으로 네, 프리미엄 프리 메디케어 파트 A 자격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은 A를 신청해 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거주하시냐에 따라서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리미엄 프리 메디케어 파트 A가 아니고 돈을 내고 프리미엄을 다달이 내시고 파트 A를 가입하셔야 되는 경우도 계세요. 이런 경우는 뭐 모두 아시겠지만 네, 크레딧이 4리 크레딧이 안 되는 경우는 돈을 프리미엄을 다달이 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가입하실 수 없으세요. 해외에서는 가입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미국으로 오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까 프리미엄 그 프리 파트 A와는 다르게 65세 때 엘리지빌리티가 생겼을 65세 때 그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하시게 되면 네, 레이트 일로먼트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네, 이 점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파트 A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은 네, 프리미엄 파트 B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파트 B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네, 신청이 가능하세요. 단 프리미엄 프리 파트 A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서 파트 B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사시는 동안에 파트 B를 신청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네, 레이트 페널티가 인롤먼트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단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예, 예외 조건은 어떤 거냐면 이분이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미국계 기업으로부터 인플로이어 스폰서십을 받고 계신 경우, 그러니까 그룹 보험을 기업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경우에도 그룹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딜레이가 가능하죠. 예,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인플로이어가 스폰서하는 그룹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딜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이나 뭐 독일이나 기타 등등 나라들이 내셔널 헬스 그러니까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해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영국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그 한국도 뭐 독일도 예외 조건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혹시 이거 듣는 에이전트 분들 중에서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을 쭉 갖고 계시다가 미국에 와서 파트 B를 신청하실 때 레이트 일러먼트 페널티를 웨이버 받은 경우가 있으시면 혹시 그런 케이스를 알고 계신다면 같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그 서류상 찾아보는 바에는 한국이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모두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파트 B 레이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없다.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혹시 실제로 고객을 도우시는 과정 중에 한국 보험을 가지고 한국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가지고 레이 일루먼 페널티를 웨이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보다 보면 결국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65세가 돼서 파트 A나 B를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고객 중에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뭐 여기 쭉 메디케어 가지고 계시다가 해외로 나가는 분들 중에 이제 저희한테 하는 질문들이 저 메디케이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뭐 저희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다가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문득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질문하는 그런 고객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여행이나 뭐 이렇게 나갔다 오는 경우, 그죠? 뭐 짧게는 뭐 한 달, 뭐 길면 몇 개월 정도 나갔다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한국에서 혹은 기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시는 경우.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일단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일 언더, 그러니까 30일 미만으로 여행이나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 혹은 30일 이상으로 가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여행을 갔다 온다 뭐 이러면 사실은 뭐 크게 고민하실 내용은 아니죠. 당연히 메디케어 플랜을 파트 A든 B든 모두 유지를 하셔야만 하고요. 어차피 돌아오실 거니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거리가 있다면
메디갭, 그러니까 뭐 저희는 그 메디케어 서플리먼이라고 하는데 그 플랜 C, D, F, G, M, N 요거 같은 경우는 첫 60일 동안 네, 해외에 여행하실 때 첫 60일 동안 이머전시에 대한 커버리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네, 서플리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고객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MAPD 플랜 중에 모든 MAPD 플랜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 MAPD 플랜도 네, 메디갭과 비슷하게 네, 이머전시 케이스에 대해서는 커버를 일정 수준 해주는 그런 MAPD 플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객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셨을 때 상담을 만약에 요청해 오신다면 어떤 플랜을 현재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플랜에서 네, 해외에서 이머전시로 뭐 메디컬 어시스턴스 필요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30일 이상 나가는 경우예요. 보통 그 어르신들 뭐 한 달 이상씩 나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두 달, 석 달, 뭐 6개월 이렇게 쭉쭉 나가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차피 돌아오실 거라면 아주 가서 사시는 게 아니라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해외에 나갔다 하더라도 파트 B 혹은 파트 A 네, 페널티 프리미엄을 안 내도 되는 게 아니죠. 웨이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외에 체류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파트 A, B 프리미엄은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근데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볼 때 30일이 의미가 있는 건 living abroad라는 이제 그런 그 정의를 내리는데 30일 이상 연속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를 living abroad라고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돌아오셔서 30일 이상을 연속으로 쭉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면 그 사람은 living abroad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6개월 나가 사시고 6개월 들어오시고 하는 경우는 6개월 나가 계신 동안은 리빙 어브로드로 보여지지만 돌아오셔서 한 달 이상 미국에서 계속 계신다면 다시 리빙 어브로드에서 그 정의에서는 벗어나게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리빙 어브로드 했을 때 메디케어 A, B에는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내가 가서 돈만 꼬박꼬박 낸다면 파트 B 같은 경우는 뭐 파트 A는 대부분 프리미엄 프리를 갖고 계시니까 뭐 상관없으시고 파트 B 같은 경우 잊지 않고 돈을 꼬박꼬박 내시면 보통 이제 자동이체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A, B 유지하는 데는 큰 이슈가 없으세요. 그런데 가끔 뭐 이거는 저희가 뭐 꼭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30일 이상 만약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소셜 스키리티 베네핏 그러니까 메디케어 팟 A, B 말고 그 베네핏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연금 거기에는 영향을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분이 받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안 받지만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이는 링크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그걸 판정을 해줍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고 고객이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시면 나중에 30일 이상 리빙 어브로드 해도 네, 소셜 스큐리티 베너핏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 혹은 있다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정작 중요한 건 메디케어가 아니고 메디케이드입니다.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리빙 어브로드로 만약에 그분이 그 판명이 되면 메디케이드 스테러스를 잃으실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SSI로 받던 돈 있죠? 그 돈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이면.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30일 이상 해외로 나가는 건 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메디케이드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SSI를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경우 돌아오셔서 소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나갔고 얼마나 나갔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자격을 재취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그리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있는 분들에게는 조심하시라고 하고 그러면 메디케이드 있는 분이 해외에 30일 나간 거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디텍트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도 있으셨는데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레터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본인들은 모르시죠. 해외에 나가 계시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오시면 집으로 레터가 와 있었다. 확인하는 거죠. 아직 미국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는 네,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해외, 한국이든 어디든 30일 이상 체류하는 것은 네, 조심하셔야 된다. 예, 요 말씀 드리고요. 메디케어에는 하지만 메디케어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영구 이주하는 경우죠. 네, 한국으로 아주 난 들어가 살 거야. 뭐 이런 경우들이 계시죠. 이런 경우는 프리미엄 프리 파트 A 같은 경우는 굳이 캔슬하실 필요 없겠죠. 어차피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언젠간 모르겠지만 뭐 미국에 뭐 단위로 오실 수도 있고 또 다시 살러 오실 수도 있으니까 A는 그냥 유지를 하되 B는 네, 다달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85불씩 대부분 내시는데 네, 매년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내면서 내가 AB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네, 이런 고민이 들겠죠. 물론 그 페널티 생각하면 AB만 유지해서는 되지 않겠죠. 나중에 어차피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D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영구 귀국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A는 유지하시고 B는 디스인로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돈을 안 내면 언젠가는 캔슬이 되긴 할 텐데 네, 그래도 기왕이면 SSA에 디스인로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돌아오면 이런 경우에 언젠가 돌아오면 파트 B 같은 경우는 되살려야 한다면 페널티는 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페널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보통 그 전화로 저희한테 에이전트 분들이, 페널티가 얼마나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에이전트 분도 계시고, 고객 상담하다 보면 물어보시는 고객들도 더러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은 페널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씀해 주지 마세요. 저희도 직접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모아서 계산해서 알려는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격 그대로 된다라고 아무도 개런티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중에 또 저희가 계산한 돈과 그분이 실제로 어, 내셔야 되는 돈에 뭐 차이가 오히려 줄어든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더 내셔야 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정확하게 얼마 내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객한테 정확한 달러 어마운트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겠다 적겠다 정도의 감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상담을 할 때 용이할 것 같아서 저희가 케이스 3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헬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연세가 69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4년 전에 이민을 오셨고 하지만 일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그런 분이고 그런데 이민 65세가 되셨을 때 이미 영주권은 갖고 계셨어요. 4년 전에 그 이민을 오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파트 A는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69세가 되는 시점까지 이제 가입하지 않고 미루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크레디터블 커버리지도 없던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트 A 딜레이에 대한 그 레이트 페널티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따지고 보면 뭐 파트 B도 있고 D도 있고 다 페널티 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쪼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트 A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분은 파트 A의 페널티를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페널티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미엄이 파트 A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 이제 있는데 이분은 프리미엄 프리 파트 A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프리미엄 그 페널티의 대상자가 되신 거죠. 그렇다 그러면 페널티는 이분이 내셔야 되는 프리미엄의 10%가
이제 월별로 추가가 되는데, 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간, 그 월의 기간은 내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그러니까 연이에요, 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곱하기 2, 그러니까 2배만큼을 내셔야 돼요. 자, 아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분은 4년을 딜레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페널티를 내야 되는 기간은 4년 곱하기 2, 8년 동안에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셔야 되는 페널티의 금액은 다달이 내셔야 되는 프리미엄의 10%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기준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워치 스토리가 없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A를 사셔야 되면 518불을 내셔야 돼요. 다달이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518불을 이제 파트 A 때문에 돈을 내시는 거고, 이거는 페널티가 아니죠. 프리미엄을 518불을 내시는 거고, 페널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페널티는 51불 80전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다달이 내셔야 되는 돈은 2025년 같은 경우에 양 금액을 합쳐서 569불 8전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내년 되면 이분이 크레딧이 계속 쌓여서 언젠가 프리미엄 프리 파트 A의 엘리지블이 생기면 다행인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계속 일을 하실 수가 없다면, 네, 워크 크레딧은 쌓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시게 될 건데, 내년이 되면 네, 518불 프리미엄 그 파트 A의 프리미엄도 또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 후년에도 또 상승을 하게 될 거니, 10%가 이제 계속 지금은 51.8, 51불 80전이지만 내년 되면 이게 뭐 52불, 뭐 후년 되면 53불 아마 계속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은 계속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플러스 페널티가 네, 매월 내셔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빨리 가급적 빨리 GEP 기간,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 GEP 기간이죠. 그 기간에 파트 A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 5월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파트 A를 가입 못한 시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말씀드릴 때, 네, 8년 동안 네, 페널티를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8년 이후부터는 안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에이전트 분들이 이제 파트 A도 그 페널티가 있고, 파트 B도 페널티가 있고, 네, D도 페널티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헷갈리죠. 그래서 파트 A도 계속 내셔야 된다. 파트 B나 D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트 A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2배만큼만 내시는 겁니다. 2열로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트 B에 대한인데,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아까 약간 내셔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호받는 경우,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인데요. 마크라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독일에서 5년 동안, 65세 정도 5년 동안 거주하셨는데, 거주하시는 동안에 독일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험들은 적용이 안 되는 웨이버 조건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돼서 돌아오셔서 파트 B를 신청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파트 A, 프리미엄 프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은 내가 국가에서 독일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크레딧하고 커버를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페널티를 지금 내셔야 되는 상황이죠. 계산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Full 12 months period, 그러니까 1년, 2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Full 12 months period라고 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마다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뭐 6년, 뭐 7년, 8년 뭐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 13개월, 26개월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예, 그게 더 찬스가 많을 텐데 파트 B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3개월, 15개월 이렇게 되면 그냥 12개월로 봐요. 그리고 25개월, 26개월 이렇게 되면 그냥 24개월. 그러니까 12로 나눠지는 숫자로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로 드리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을 풀로 있었다. 그러니까 60개월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10%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50개월, 그러니까 50%의 페널티를 내셔야 돼요. 50%의 먼틀리 프리미엄을 페널티로 내셔야 되고, 그거를 라이프 타임으로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이프 타임은 뭐 파트 B를 유지하는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돈이 비싸서 나는 파트 B 안 할래. 예, 디스인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페널티 안 내셔도 됩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라이프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파트 B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연세 있는 분들 중에 파트 B가 없으면 병원을 가서 본인이 다 돈을 내셔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네,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라이프타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 B를 디스인롤 하면 페널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페널티만 92불 50전이 돼요. 그래서 185불을 프리미엄으로 내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92불 50전을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파트 A와 B는 연중에 AEP 때, OEP 때 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A와 B는 놓치면 본인이 가입하셔야 되는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GEP 기간에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SEP 기간 동안에 특별한 SEP가 있으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GEP,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동안만 파트 A와 B는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페널티는 파트 B를 유지하는 기간 내내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셔널 헬스 커버리지를 해외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험을 갖고 있던 분들은 본인들은 나는 커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파트 D 페널티입니다. 파트 D 페널티는 네, 조건은 낸시라는 분이 계신데, 네, 요거는 조금 저희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68세인데, 네, 그 리타이어리 커버리지,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보험들이 있는데, 거기서 약보험을 제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플로이어가 네, 약보험의 커버리지를 본인들의 뭐 여러 이유로 비용 이슈를 이유로 줄였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약보험이든 모든 보험이 크레디터블 커버리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를 상회하여야만 크레디터블 커버리지 인정을 받는데 인플로이어가 갑자기 네, 고지하지도 않고 네, 드럭 커버리지를 줄여서 더 이상 미국 정부가 공인하는 크레디터블 커버리지가 아닌 그런 약보험을 이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크레디터블 커버리지인지 아닌지 사실 알기 어렵죠. 네. 예,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2년이 경과가 됐고 2년이 경과된 시점에 파트 D를 신청하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엔 예, 말씀드린 것처럼 CMS가 정해놓은 크레디터블 커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냥 회사가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제공하는 메디컬 커버리지나 네, 주력 커버리지가 반드시 CMS에서 인정하는 크레디터블 커버리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나는 그룹 건강보험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경험상 보면 거의 뭐 98, 99%는 다 크레디터블 커버리지였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D 페널티 계산하는 법은 1% of national base premium. 내셔널 베이스 프리미엄이라 하면 나라에서 매년
네, CMS에서 내셔널 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공지를 합니다. 네, 아마 잘 모르셨을 텐데 파트 D 같은 경우는 내셔널 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CMS에서 공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트 D는 돈을 내는 플랜도 있고 안 내는 플랜도 있고 이건 다 프라이빗 컴퍼니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네, 기준점이 없죠. 누구는 안 내는 플랜, 누구는 100불 내고 누구는 뭐 20불 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내셔널 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파트 D에서는 정해주고요. 여기에 1%를 페널티를 내시는데 기간은 크레디터블 커버리지가 없이 지난 month예요. 자, 지금 다르죠. 파트 A는 year로 가고요. 파트 B는 12month로 나눠서 가고요. 파트 D는 달로 갑니다. 달수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이니까 24개월이죠. 24개월 곱하기 1%. 그러니까 24%의 페널티가 먼틀리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25년도 내셔널 베이스 프리미엄은 파트 D의 내셔널 베이스 프리미엄은 36불 78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페널티가 8.8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36.78불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페널티 8.8불을 더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파트 D에 내셔야 되는 돈은 45불 58전 이렇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A, B 이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 EP 때 빨리 파트 D를 가입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뭐 SEP가 있다면 SEP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뭐 직장보험이 뭐 연중에라 없어지면 SEP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인플로이어가 자기들이 플랜을 바꾸고 그 제대로 이분에게 그 낸시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필을 해볼 수는 있겠다. 예, 어필을 해볼 수는 있겠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플로이어가 제공하는 메디컬 커버리지나 그 드럭 커버리지는 크레디터블 커버리지일지만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